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용한 노드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최근 이미지 편집 모델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미지를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는 일이 좀 자주 생기고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작업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좋은 노드를 하나 발견해서 이거를 추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거는 퀀 이미지 에디트 모델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미지 편집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 사진을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편집을 사용해서 여성의 옷을 흰색 블라우스로 바꿔줘 이렇게 엔터를 쳐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지금 보신 것처럼 텍스트 인코더에서 시작을 해서 샘플러로 이동을 하게 되고 샘플러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이미지 저장까지 완료가 되는 구조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여성의 옷을 흰색 자켓으로 바꿔줘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텍스트 인코더에서 연산을 하고 다시 샘플러로 넘어간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바꿀 때마다 텍스트 인코더가 다시 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샘플링이 끝나게 되고 또 여기서 프롬프트를 바꾸게 되면 또다시 텍스트 인코더가 로드하고 연산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샘플러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불필요한 과정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씩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량의 프롬프트를 처리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챗 GPT한테 내가 테스트로 이미지를 뽑아 볼 건데 프롬프트 한 20개만 줘봐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이렇게 GPT가 프롬프트를 친절하게 많이 알려줬는데요. 평소 같으면은 저희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1번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미지 생성 모델에다가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실행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프롬프트를 복사해가지고 다시 바꿔가지고 또 한 장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작업해야 될 것이 만약에 프롬프트가 100개가 된다, 200개가 된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도 좀 막막해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인물 형님들께서는 기존에 어떻게 사용을 하셨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메모장에다가 쭉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 파일을 저장하고 이 메모장을 불러오는 노드를 실행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연결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그거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구성해서 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사용해도 결국에는 한 줄 프롬프트를 먼저 불러오고 전체 과정 한 사이클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줄 프롬프트를 불러오고 또 한 번 전체 사이클을 반복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VRAM 공간이 좀 넉넉해가지고 텍스트 인코더가 VRAM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만 더 무거운 모델인 플럭스2 같은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텍스트 인코더의 용량 크기만 16기가가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 인코더랑 가중치 파일이랑 동시에 로드를 하게 되면은 VRAM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면은 내부적으로 처음에 텍스트 인코드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샘플러로 넘어가서 작업을 할 때는 시스템 메모리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디퓨전 모델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일로 이렇게 넘어와서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세이브 이미지 노드로 이동해서 사진을 저장하고 다음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다시 디퓨전 모델이 내려간 다음에 텍스트 인코더가 올라오고 여기서 프롬프트를 컨디셔닝하고 그 다음에 이걸 샘플러로 보내주면서 얘는 내려가고 다시 디퓨전 모델은 다시 올라오고 이러면서 시스템 메모리랑 VRAM이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시간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나 분명히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을 텐데 하고 그 중에서 아주 괜찮은 거를 발견해서 오늘 형님들한테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건 바로
심플 프롬프트 배치라는 노드인데요. 이 노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드를 하나 복사를 했는데요. 내용을 비워주고요. 이렇게 생긴 노드인데요. 챗 GPT가 이렇게 많은 프롬프트를 저희한테 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걸 컨트롤 C 해가지고 프롬프트 배치 노드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프롬프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롬프트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각 프롬프트는 한 줄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실행했을 때 어떻게 작동을 하냐? 이 첫 번째 줄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고 두 번째 줄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고 이렇게 엔터를 쳤을 때처럼 줄바꿈 기준으로 프롬프트를 나누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샘플러에게 전달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show text 노드를 불러와서 실행 버튼을 눌러 볼게요. 이걸 확인해 보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보면은 5줄에 5개 프롬프트였죠. 이렇게 각각 분리돼서 프롬프트가 순차적으로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노드들이랑 무슨 차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배치형 노드들은 프롬프트를 하나 들고 와서 그걸 가지고 끝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버리고 그 다음 프롬프트를 또 들고 와서 끝까지 진행을 하고 또 버리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노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모든 프롬프트를 순서대로 다 한 번에 들고 온 다음에 텍스트 인코더에서 이거를 한 번에 싹 다 몰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샘플러에 넘겨줄 때는 하나씩 넘겨줘가지고 결과적으로 텍스트 인코더는 단 한 번만 로드된 상태에서 연산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연산이 끝나면 얘는 이제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순수하게 디퓨전 모델만 샘플러에 로드가 돼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세이브 이미지 노드에서 출력을 할 때는 한 번에 대량의 이미지를 뱉어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컴퓨어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배치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프롬프트마다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고 뱉어낼 때만 한 번에 뱉어내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가 터질 염려도 없고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수많은 프롬프트를 수십 개, 수백 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놓고 한 번에 연산을 돌려놓으면 기존에 하나씩 개별적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을 때보다 체감 시간이 50% 정도 단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GPT가 복사 붙여넣기 하게 알려줬거든요. 이렇게 쭉 복사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C 누르시고 여기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자, 그러면은 여기 공백이 있잖아요. 공백은 자동으로 패스 처리되니까 굳이 이거를 없애려고 노력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프롬프트를 이렇게 선을 빼가지고 입력을 해주고요. 이거를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있는 모든 프롬프트들이 텍스트 인코더에서 한 번의 로딩으로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가지고 자동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클릭해 놓고 잠깐 자리 비우고 다른 거 하다가 돌아오니까 모든 사진이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모든 사진이 한 번에 나왔지만 텍스트 인코더는 처음에 한 번만 로드되고 그 다음부터 샘플링 과정에서는 전혀 중복적으로 로드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작업 환경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대량의 이미지 생성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방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프롬프트를 미리 메모장 같은 데 쭉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복잡하게 따로 관리를 안 해도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노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